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많은 종목들이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 상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종목이 오르고 있다고 정민앵커 얘기하시지만 많은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오르고 있고 오늘 같은 날 못 오르는 게 이상한 종목이 돼버리는데 지금 한번 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다들 아마 많이들 걱정하셨을 겁니다. 네. 주말 동안 움직이지도 않는 차트 보시면서 이게 다음 주에 과연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손절해야 될 것인가 더 사야 될 것인가 고민들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도 금리 인하라는 혹은 이젠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반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의 상승률 대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은 좀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외국인들도 지금 어떠한 주도 테마를 강력하게 사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오전에 A 샀다가 한 2시간 뒤에 또 B 샀다가 또 3시간 뒤에 C 샀다가 이런 상황.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기금과 투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투자만이 지금 계속해서 사고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좀 특화되어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기관이 많이 샀구나 내일 이 종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또 내일 당장 하루에 또 다 팔아치울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 또 시장의 난이도 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 아니 지수 좋다 그러고 안 오른 종목 없다 그러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네. 이 와중에 어렵다는 말씀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메인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전력기기가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를 기대를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미국 증시도 그 흐름 그대로죠. 앞선 코너에서도 여러분들의 팔란티아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아무리 고평가라 할지라도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기술주들, 테크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딱 주도주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이라고 치지만 SK하이닉스는 그럼 왜 안 오르는가? 그렇다고 해서 지수는 안 오르는가? 아닙니다. 은행주, 금융주, 지주사 아니면 그 외에 또 테마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작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과는 조금 따로 노는 듯한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이제 불어나고 있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안 오른 종목 찾기 어렵죠. 그런데 올라가는 쪽이 2차 전지입니다. 맞아요. 왜 갑자기 2차 전지인가요? 미국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는데 글쎄. 우리나라 장 딱 시작하고 나니까 또 2차 전지로 수급이 싹 쏠리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테슬라 때문인가? 그런데 테슬라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 많이 팔았다는 내용은 없는데. 그렇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중국산 ESS 배터리는 41% 관세가 적용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58%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요 정도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타이밍이 좀 절묘하게도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는데 YOY 대비로는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490억인데 2분기에.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159.1%네요. 야, 숫자로 이렇게 쓰니까 엄청나네. 엄청나 보이는 거죠. 엄청나 보이네. YOY 대비로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현재 시가총액이 12조입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긴 기간 동안 빠졌음에도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 490억밖에 못 벌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래 앞으로의 이제 돌파구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시장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여기도 당장에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에 지금 수급이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계속 HBM3, 콜테스 이야기는 이게 좀 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명확한 또 뉴스는 아닌 것 같고 또 SK하이닉스는 지금 HBM4 제출을 해놓고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어디로 갈까 그래 오늘은 실적도 나왔겠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명분도 있겠다. 그래서 2차 전지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페드워치에서 9월 금리 인하 50%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하지만 주말 사이에 지나고 와서 보니까 90%가 또 넘었더라고요. 고용지표 보고 나서. 그러면 결국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매기세가 더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이다 보니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오늘 나름의 스토리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수급을 좀 이어받아 가고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끝 있거든요. 코스닥 800 왔어요. 아니 소장이 뒤끝 있으신 거 알죠? 그래서 저한테 오르는 종목이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오른다 이렇게 찝어서 말씀 주셨잖아요. 저 알아들었죠. 그랬나요? 네, 알아들었죠. 지금 그러면 김 본부장 보시기에 우리 금요일 날 장 빠지고 나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무슨 뭐 시장의 우려. 이거 그러면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 타당하다고 보세요? 솔직한 저의 마음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숫자가 나올 때까지. 명확한. 개정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그 개정안이 실제로 다시 50억이 될지 아니면 10억에서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10억으로 내렸다가 이걸 20억, 30억으로 올린다? 그러면 그건 올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시장이 기대하는 건 기존의 50억 아니면 더 높은 어떤 기준을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어제 오늘 지수가 상승하는데 제가 자꾸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저의 솔직한 마음은 8월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하나도 제거가 되었지 않았어요. 된 것처럼 지난주 지나갔잖아요. 세 가지의 불확실성이 있었죠.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로는 실적, 세 번째로는 관세. 실적을 제외한 금리와 어떤 관세는 정확한 마침표들이 다 찍혀지지 않았습니다. 금리를 하시면 연준의 기준금리나 그렇죠. 기준금리 인하.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중간에 분명히 노이즈들이 여전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이라서 일단 오늘처럼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기분에 조금 취해서 뭐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비중 조절을 좀 집중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좀 섹터별 얘기를 여쭤볼게요. 뭐 일단은 그래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 최근에 보면 OTT에서 그 K-팝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엄청나게 인기다 보니까 뭐 여기 나오는 그 OST도 지금 글로벌 차트에서 어느 정도 순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인기고. 어제 2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봤어요. 지금 나오네요. 뭐 어떤 골든이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그게 유튜브만 틀면 이제 커버를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새 계속 들리더라고요. 저는 왜 처음 듣지? 유튜브 틀면. 아니 그럴 수 있죠. 예. 말투가 왜 그래요? 아니야. 그럴 수 있죠가 뭐 이렇게 뭐 이해한다 투가 아니고 한심하다는 투로 들리네. 아니야. 그런 느낌은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럼요. 예. 지금 방금 저게 무슨 곡이라고요? 골든. 골든? 네, 골든. 오, 근데 뭐 때문에 저렇게 난리예요? 저 애니메이션.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애니메이션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반영을 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성인들에게도 지금 폭발적인 성인들에게도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근데 사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어떤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가를 놓고 보면 저 인기만큼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주가의 흐름은 그 이유는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은 상태였지만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굉장히 많이 잡아놓은 공연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계산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지난해와 올 초에는 올랐습니다. 미리.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3분기와 4분기에는 작년에 계획된 공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공연이 더 늘지 않았다라는 것에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공연 한 번 하면 제가 어제 그 블랙핑크 공연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굿즈 하나에 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굿즈인가요? 그 응원봉 같은.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보면 그 수만석이 꽉 차 있는데
안 들고 계신 분이 없는 것 다 같아요.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그게 얼마예요? 곱하기 7만 원이면. 그렇죠. 이게 돈으로 이제 환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엔터주들은 지금 당장 기대감을 오르기보단 3분기 실적을 보고 아마 반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저는 다른 엔터사들 중에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지금은 이제 좋아 보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공연 그 규모라든지 공연 파급 효과를 지금 보인 기업은 하이브는 지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논외로 치고요. JYP냐 YG 엔터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는 YG 엔터테인먼트 이 아티스트 파워가 더 세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캐대언과 같은 애니메이션 쪽을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핑 시리즈 있죠. 티니핑. 네. 소장님 아시나요? 그냥 뭐 확인하지 마시고 설명하세요. 네, 어린 아이들 문구 안구 중에 이렇게 자그마한 캐릭터들을 이제 방영을 하는 건데 이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만 사줄 수 없습니다. 이거 사주면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실적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쌈지엔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계속 한번 보셔도 돼요. 이 IP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냐면 계속 2차, 3차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컨텐츠가 흥행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조회수 아니면 관람객 수로 이제 수익을 보는 것보다 플러스 굿즈를 삼으로써 혹은 캐릭터를 삼으로써 아니면 그 캐릭터를 기반으로 영화화하거나 그 캐릭터를 기반으로 어떤 게임화하게 되면 그 수익들이 다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쌈지엔터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기존의 대장주들은 요새 왜 잠잠해요? 라고 하시는데 과거와 지금의 넷플릭스의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체격이 커지기 전엔 제작사들에게 그냥 받았어요. 근데 요새는 넷플릭스가 워낙 이게 체격이 커지니까 만들면 아예 IP를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뭔가 하나의 엄청나게 큰 히트작이 나온다 하더라도 2차, 3차 매출을 누가 가져가느냐? 결국 넷플릭스가 다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컨텐츠 하면 딱 스튜디오 드래곤, 뭐 컨텐트 리중화, CJ ENM 떠올랐던 시대에서는 조금 이제 변화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넷플릭스 다 챙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저기서 그 냉동김밥 모양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 아까 저 애니메이션 그 데몬 헌터스, K-pop 데몬 헌터스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김밥을 안 썰고 통째로 먹는 장면이 있어요. 통째로 먹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SNS에 저 김밥. 저것 때문에 김밥이 지금 저게 SNS에서 저기 이제 챌린지 열풍이 분 거예요. 통째로 먹는. 그러니까 지금 K에 붙은 제품에 저 SNS 열풍 분 게 두 가지입니다. 저 눈보소. 일단 첫 번째로는 저 김밥 먹는 모습. 그리고 이제 카디비라고 하는 해외 아티스트가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을 쓰고 굉장히 또 좋다고 하는 그 영상 요 두 가지가 지금 핫해요. SNS 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양과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분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냉동김밥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 원가, 그러니까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삼양식품을 기대를 했는데 삼양식품만큼 성장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주가가 밀려왔는데 결국 불닭볶음면이 출시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갑작스럽게 올라왔었던 그 시초가 된 건 뭐냐면 방탄소년단이니까 BTS가 불닭볶음면을 컨텐츠에서 한번 선보이고 나서 이게 갑자기 확 불이 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같은 골자로 냉동김밥 관련주들이 또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투자 심리가 모여서 이제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기업이 있어요. 우양이라는 기업이 있고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있고, 또 여기서 확장을 하면 그 냉동김밥에 들어가는 김을 만든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도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현재 주소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어서 또 김을 만드는 회사까지도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앞선 기업들 중에 풀무원을 좀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상승하는데 3,100원 선에서 지금 4,625원. 이러면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50% 그렇죠.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워낙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테마적으로 끝나게 되면 다시 제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풀무원은 좀 다른 게 풀무원의 대표 식품이 사실 냉동김밥이 아니라 두부입니다. 근데 이제 두부가 두부. 그건 제가 알아요. 장을 좀 보거든. 네, 두부가 네.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게 건강식품으로 그러니까 이제 웰빙 식단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재료로 많이 부각이 돼서 국내 매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 점심은 컵라면에 김밥으로 하세요. 컵라면에 김밥. 네, 갑자기 확 땡기네요 보니까. 네, 화면 나오니까. 저런 게 되는구나. 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저도 오늘 질문지 보고 처음 하는데 이 루미르, 네. 스피어 이 두 개가 그거하고 스페이스X하고 연결되는 기업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빠르게 시세가 났다가 좀 꺾인 모습이에요. 루미르, 스피어 그리고 HVM까지 이제 세 기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스피어는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면 라이프 시멘틱스에서 사명이 바뀐 기업이거든요. 뭐였어요?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예. 사명이 바뀐 기업인데 사실 비대면 쪽을 하다가 이제 우주항공 유통 쪽을 합니다. 네.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HBAM과 루미르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면 그걸 이제 중간에서 유통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피어라는 기업이 결국엔 스페이스X와 10년 동안 굉장히 큰 금액의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제 테슬라 관련한 뉴스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묻힌 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에 연관이 되어 있는 협력사들 돈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뉴스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뭐 테슬라 공장에 건설할 때 어떤 그 인프라를 짜줬던 기업도 그리고 테슬라 쪽에 에너지를 공급했던 기업도 그래갖고 한 기업은 벌써 파산 신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테슬라 쪽하고의 장기 계약이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에게 좋은 방향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시세가 나왔다가 이제 좀 꺾이다 보니 스피어가 이렇게 꺾이니 루미르라든지 HVM이라든지 AP 위성 그러니까 국내 위성만 바라보는 기업들은 당연히 시세가 덜 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피어는 이게 대단하네요. 벌써 이게 텐베그가 나왔네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이 누군가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네요. 네. 굉장히... 왜냐하면 그 사이에 특별한 뉴스도 없었고요. 이건 갑자기 막 실적이 늘어난 것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왜 오를까 하다가 결국엔 사명이 바뀌면서 이런 공급 계약이 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깨름직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조심스럽다. 그렇죠. 앞만 봐도. 네. 근데 요 루미르는 좀 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루미르 제가 한번 좀 찾아보고 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바이오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와 진짜 오랜만에 지금 보니까 17% 급등을 하는데 보니까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약바이오 이야기할 때 네. 그동안 총 3개 기업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SK바이오팜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실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간 단위로 이 세노바베이트 내전증 신약 처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방자 수가 꺾이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겠는데 처방자 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 제품을 어떤 경쟁할 만한 경쟁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해당 분야에서는 SK바이오팜이 앞으로도 계속 1인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더욱이 지금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들은 지금 미국 쪽에 공장을 지금 당장 짓는 것은 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협업을 좀 통해서 관세 여파를 좀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를 올해 1분기에 내왔습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아프신 분들이 그 약을 안 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저는 속도에 대한 고민은 있죠.
네. 속도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SK바이오팜의 이 세노바메이트를 어떤 견지할 만한 경쟁사 제품이 없기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을 해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차 전지가 강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2차 전지가 오전의 시세가 조금 다라고 하면 남은 시간 동안 제약바이오 안에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힌트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퓨처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퓨처캠이라는 네. 기업이 있고 그리고 셀비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두 기업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방사선 의약약품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ADC 항체 그 다음 뭐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방사선 의약약품인데 지금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그 임상 테스트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중에 지금 하락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원래는 셀비온이 조금 밀리면 퓨처캠도 같이 밀리거든요. 하지만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를 잘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선 최근에 퓨처캠의 이 전립선암 진단, 전립선암 치료 이쪽에 대한 임상 테스트가 생각보다 상대 경쟁사보다 지금 월등히 앞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방사선 의약약품을 좀 추려봤을 때 퓨처캠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 본부장님 네. 지금 정권주 어떻게 보세요? 정권주. 안 그래도 오기 전에 네. 계속 고민하고 왔던 게 증권주를 보고 왔어요. 글쎄. 어. 네. 증권이냐 은행이냐 네. 이거를 일단 고민을 했고 네. 그런데 은행보다는 증권주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증감률 변동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었을 때 근데 증권주에서 뭐를 선택을 해야 되냐 제가 고민을 계속하다가 그래 혹시나 만약에 소장님이 물어보시면 코덱스 증권을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코덱스. 네, 코덱스 증권 ETF가 그래도 지금 가장 거래량이 좀 많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호가를 조금 기다렸다가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외에 뭐 유안타라든지 미래에셋이라든지 키움이라든지 그러니까 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매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코덱스 증권을 사서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지지난주에 뭐 부국증권, 신영증권처럼 자사주 매입 비율이 많아서 이제 움직였다가 또 빠지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좀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 생각을 하면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증권주를 사놓는 게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여기도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어떤 매입 일정들이 좀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이 빠르게 좀 돼야 돼요. 해주기로 했으면 시원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하는데 그게 좀 해결이 되면 증권주들에게는 더 좀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오셨을까? 한전이 네. 한 2016년부터 한 8년 동안 하락했던 그거에 딱 절반 돌렸는데 한국전력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한국전력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마 제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와 BHI가 글쎄. 있는데 네, 맞아요. 한전을 예. 할지 네, 이 부분은 일단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팀코리아가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죠. 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시총이 44조입니다. 44조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그게 휘청거리면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